연습 문제 아까 그대로 이어서 연습 문제 2번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2번을 저는 그대로 캡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풋 함수를 while문 밖에다가 이런 데다 작성을 하기보다는 이 while문 코드 블럭 안에다가 이런 데다가 작성을 해줘야겠네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값에 대해서 입력한 값은 입력 숫자라고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while이라고 하시고 true 여기 조건식에다가 저희가 사용자가 특정 값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true라는 값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을 작성을 했으니까 위아래 쌍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A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기 위해 input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10이란 값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int로 형변환을 진행을 해주면 좋겠죠. 형변환을 진행을 해주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0 이상인 수가 입력이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종료합니다를 출력을 하고 반복을 종료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용자가 10 이상인 수를 입력을 했는지 조건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 while문 코드 블럭 안에다가 다시 중첩해서 if문을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if문을 작성을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a 값이 뭐 이상일 때, 10 이상일 때, 10 이상을 왼쪽 부등호와 쭉 이어서 붙여서 작성을 한다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하시고 위아래 쌍따옴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코드 블럭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되면 뭐라고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반복문을 종료를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if문 코드 블럭 안에다가 다음 줄로 뭐를 추가하면 될까요? 블랙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추가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입력값 숫자라는 문구를 출력을 하지 않았네요. input 함수 다음 줄에다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입력값 그 다음에 a 사용자가 입력한 a 값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5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지금 두 번째 줄에 입력값이라고 해서 a 값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서 5는 1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명제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코드 블럭은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while문이 반복돼서 첫 번째 줄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13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입력값 13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if문에서 13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문제 3이 되기 때문에 종료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브레이크문으로 탈출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일단 코드를 저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 4, 3, 2를 입력하다가 사용자가 예를 들어 12를 입력하는 순간 여기 조건식이 만족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겠죠. 실행을 시켰을 때 저희가 원하는 값을 얻었네요. 제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2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연습 문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삼 번 문제는 더 간단하네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까지 다 비슷해요. 아까 문제랑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입력받은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뭐 어떠한 형식을 갖춰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지 않고 A값만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서 앞부분을 빼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문제랑 다른 점은 뭐냐면 0이 입력이 되면은 이 해당 문구를 띄우고 반복을 종료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에 대해서 조건식을 세울 때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기보다 저희가 뭐라고 하면 된다? 0과 동일하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0이 입력됐을 때 어떤 문구를 띄워달라? 종료합니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다가 프로그램을 붙여주면은 될 것 같아요. 실행을 시켰을 때 사용자가 0이 하니까 2나 4나 8이 7이나 10이나 이런 값들이 입력해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사용자가 0을 입력하는 순간 해당 조건식이 만족되게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해당 반복문을 탈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고 바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오답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냥 그 해당 조건식을 만족하는 값에 대해서 같이 출력을 해도 정답으로 처리가 됐는데 지금 해당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0을 입력했을 때 해당 조건식을 만족했을 때에 대한 값을 같이 출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같이 출력을 해서 오답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0일 때 출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프린트문의 위치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린트문의 위치를 if문 아래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하다가 0을 입력을 하면은 0이 아까처럼 출력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을 하니까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한번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복문을 제어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A라는 변수를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이번에도 A값에다가 0으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while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조건식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언제까지 반복을 한다? A값이 이번에는 5까지 말고 3까지 만족을 했을 때 반복을 진행하겠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이 while문 안에서 코드 블럭으로 저희가 프린트문을 작성을 할 건데 저희가 거창하게 fstring 방식으로 작성하기보다 간단하게 A값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저희가 input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반복문을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번 시간에 앞에 있는 학생분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A 값을 증가를 시키면 저희가 이 반복문을 탈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복문은 해당 조건식이 만족을 할 때까지 만족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복을 함에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는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2가 됐다가 그 다음에 3이 됐다가 증가를 하겠죠.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3보다 커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 3보다 커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해당 조건식은 어떻게 된다? 만족하지 않게 된다. 강준규 학생 맞으시죠? 않게 된다. 때문에 저희가 A 값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고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0, 1, 2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저희가 A 값이 뭐부터 출발한다? 0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Y문에 진입을 했으니까 조건식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A가 3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확인을 했을 때 해당 명제는 뭐가 된다? 0은 3보다 작기 때문에 3이 되게 된다. 그러면 Y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코드 블럭 첫 번째 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프린트문이라는 출력문이 있네요. 그래서 출력해서 뭐를 출력한다? A 값. 지금 현재 A 값이 뭐예요? 0이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저희가 실행 결과에서 맨 첫 번째 0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코드 블록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되어 있죠? A 값이 1만큼 증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A 값이 어떻게 된다? 더하기 1만큼 증가돼서 0에서 어떻게 된다? 1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반복이 끝나게 돼요. 자, 첫 번째 반복이 끝났으면 while문은 다시 한번 뭐를 보게 된다? 이 조건식을 확인하게 된다. 자, 조건식을 확인했을 때 1은 3보다 작다라는 명제 어떻게 되죠? 여전히 참이 되게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이 조건식을 만족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코드 블럭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프린트문이 실행되게 되는데 A 값을 출력하는데 A 값이 1이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행 결과를 봤을 때도 1이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블럭 두 번째 줄에 다시 한번 1을 증가를 시켰네요. 프린트 1이 되게 되고 A 값은 2로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코드블럭이 종료가 되고 다시 while문은 조건식을 확인하게 돼요. while문이 조건식을 확인했을 때 A 값은 3보다 작다라는 명제 여전히 참이죠. 이렇게 여전히 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프린트문을 출력을 하게 돼서 2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이렇게 2가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코드블럭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A 값이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A 값이 뭐가 된다? 3이 되게 된다. 자, 요번에 이렇게 코드블럭이 모두 실행이 됐으니까 while문은 이렇게 다시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조건식을 확인을 했을 때 3은 3보다 작다라는 명제 3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때 거짓이 되겠네요. 이때 거짓이 되니까 더 이상 반복을 진행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출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A 값을 계속해서 증가할 때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반복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A 값과 비교하는 이 값, 오른쪽에 있는 값, 이 값을 5로 증가를 시키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5로 수정을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나타나죠? 다음과 같이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저희가 비교하는 값을 5가 아니라 10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다음과 같이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번 반복하는. 다시 돌아와서 5라고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0부터 출발하기보다는 1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A 값의 초기 값을 1로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로 수정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1부터 4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번 반복하고 싶은데 4번만 반복됐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기존에는 이렇게 A는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저희가 등호를 붙이면 3을 포함해서 해당 지점에서 true가 되면서 한 번 더 반복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건식에다가 등호까지 붙이면 한 번 더 저희가 반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5라고 하시고 등호를 붙여주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0부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등호를 빼서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등호를 붙여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 CNT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 CNT라는 값을 어디다 대입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시켜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저희가 이 비교하는 값 위치에다가 CNT 값을 대입을 해주면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사용자가 3이라고 입력을 하면 CNT 변수에는 3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A 값이 비교를 할 때 3이라는 값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3을 입력하면 쭉 진행이 되고 만약에 사용자가 7이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1부터 이렇게 7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대입을 해줌으로써 반복 횟수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반대로 위에서는 점점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제어를 했는데 이번에 점점 감소시키면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 값에 마찬가지로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감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A 초기 값을 큰 값으로 0보다 큰 값으로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while문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while이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조건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A 값이 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A보다 작은 값, 0이라고 할게요. 0보다 어떻게 작은 값, 클 때까지 A가 0보다 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A값이 0보다 큰 3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A값이 점점 감소를 해서 2가 되고 1이 되고 0이 되는 순간 해당 조건식은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겠죠. 라고 하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A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A값을 출력을 하시고 저희가 해당 반복문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 A값을 계속해서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죠. 감소를 시켜주시면 A값이 3이 됐다가 2가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되는 순간 해당 조건식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3, 2, 1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복을 while문을
A 값을 점점 감소시켜서 반복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계속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을 풀어볼 건데요. 지금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합을 계산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제가 같이 풀어보기보다는 과제로 드릴 건데,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이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좀 관찰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A의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A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저희가 플러스 는이라고 한 다음에 4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프린트 A 값을 할 때 어떤 값이 나올까요? 4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A 값에다가 마찬가지로 플러스 는이라고 하신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만약에 2라고 하고 다시 한번 A 값을 출력을 하면 A 값, 이 두 번째 프린트문에 A 값은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6이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3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되게 이런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처음에 주머니에 구슬을 4개를 이렇게 넣어요. 4개 정도. 4개를 넣으면 이 주머니에 이렇게 4개의 구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플러스 는이라고 해서 2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2개의 구슬을 더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해당 주머니에 4개에서 2개가 추가돼서 총 6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플러스 는이라고 해서 3개를 더 추가를 했죠. 해당 주머니에 기존의 6개에서 3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총 9개 구슬이 주머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9개의 그 구슬이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1번 문제, 연습 문제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러스 는이라는 이런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복되는 숫자들에 대해서 플러스 는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같이 응용을 하게 되면은 값이 계속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서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렇게 연습 문제 5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 7번, 연습 문제 8번까지 3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 5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입력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1부터 예를 들어 사용자가 5라고 입력을 했으면 1부터 2, 3, 4, 5까지 모두 더한 결과를 출력을 해야겠죠. 때문에 저희가 먼저 A값 A라는 변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진행을 해줘야겠죠. 제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반복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죠? 저희가 그 비교하는 값, 원래 저희가 5라고 입력을 한다면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고 3을 입력을 한다면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됐었죠. 근데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CNT 값, 이 CNT 값을 비교하는 값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을 하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렇게 5라는 값을 입력하면 이게 5번 반복을 하는 반복문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원리로 그대로 응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1부터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반복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CNT라고 해주시고 input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기 위해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A 값이 어디까지 CNT 값보다 작거나 그리고 CNT 값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같을 때까지 반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문제를 풀기보다 A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A값을 출력을 하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5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죄송합니다. 정지를 하고 A값을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 1씩 증가를 시켜줘야 사용자가 입력한 값까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용자가 5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A값은 1부터 5까지 증가를 하다가 A값이 6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부터 5까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를 요구하고 있죠? 네, 이것들을 다 더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 더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바구니 개념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맨 처음에 있는 이 1이라는 값을 여기에 바구니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라는 값도 바구니에 넣어주면 다시 2개가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3도 넣어주면 여기에 또 3개가 추가되고, 4도 넣어주면 4개가 또 추가가 되고, 또 5개를 또 넣어주면은 5개가 또 추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머니 안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증가되는 숫자에 대해서 나열을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새로운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s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구술의 개수는 몇 개이죠? 0부터 출발을 하겠죠. 반드시 저희가 0부터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0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0부터 출발을 하고 저희가 여기다가 이 S 주머니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 S에다가 계속해서 뭐를 저장한다? A값. 이 반복되는 A값을 저장을 한다. 이 값들을 지금 A값이잖아요. 이 값이. 저희가 A값을 출력했으니까 여기는 A값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A값을 계속 S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이 주머니에는 구슬 개수가 계속 추가가 돼요. 맨 처음에 하나, 그 다음 2개, 3개, 4개, 5개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S 값에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고 하시고 한번 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3이라고 입력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5라고 나오네요. 자, 저희가 이 3개
다 더했을 때 몇이 되죠? 6이 되게 되죠. 또 바구니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를 넣었으니까 1개, 2개를 넣었으니까 2개, 그 다음에 3개를 넣었으니까 몇 개? 3개. 그래서 총 구술의 개수가 총 6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6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자가 4라는 값을 입력을 했으면 여기에 4까지 추가돼서 주머니에 4개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4가 돼서 어떻게 된다? 10개가 되게 된다. 그래서 4대 입력하면 10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10이라고 했을 때 55 잘 나옵니다. 복사를 하고 스터디 윈미 사이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로 한번 아까처럼 10이라고 입력을 할까요? 10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55라고 잘 출력이 되네요. 제출을 해서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 번 문제.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숫자부터 0까지 거꾸로 세면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반복문을 탈출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은 뭐였죠?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켜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테스트 코드로 a에다가 3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반복을 하기 위해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했죠. 그럼 만약에 a 값이 저희가 어떻게 될 수 있죠? a 값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a 값을 어디까지 감소를 한다? 0까지 감소를 한다라고 예상을 해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식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a 값을 출력을 하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코드블록 두 번째 줄에다가 본격적으로 a 값을 점진적으로 감소를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나타나죠? a 값이 맨 처음에 3이었다가 그 다음에 1만큼 감소돼서 2가 되게 되고 2는 0보다 작다, 2보다 0보다 크다라는 명제에 여전히 참이기 때문에 2가 출력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에서 어떻게 되죠? 1만큼 감소됐기 때문에 1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a 값 1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식 여전히 만족되기 때문에 출력돼서 이렇게 1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코드블럭 두 번째 줄에 또 1을 감소를 시켰으니까 a값 1에서 어떻게 되죠? 0이 되게 되겠죠. 0이 된 다음에 while문에서 다시 또 조건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0은 0보다 크다라는 명제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0을 포함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희가 0을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식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추가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a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저희가 조건식을 세우면은 0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저희가 딱 하나만 더 수정을 하면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었죠? 입력받은 숫자부터라고 되었죠. 근데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3부터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입력받은 숫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input 함수를 여기다 적용만 시켜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input 함수만 작성하고 실행을 시켜주시고 뭐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다 보시다시피 10부터 0까지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일단 코드를 저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미 사이트 와서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 4라고 입력을 할까요? 4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니까 4부터 0까지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4부터 0까지 잘 출력이 되네요. 그러니까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을 해서 7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8번. 연습 문제 8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8번에서는 1부터 입력받은 숫자까지 중에서 짝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짝수만 추출할 때 어떤 연산을 응용을 해볼 수 있다? 퍼센트 연산자를 응용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퍼센트 연산자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단 A 변수에다가 14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2라고 했을 때 만약에 A 값이 짝수라면 해당 결과는 0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 값이 20이라면 20%2는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이 짝수면 A%2는 무조건 0이 되게 되고 만약에 A 값이 홀수면 A%2는 무조건 1이 되게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비교 연산자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A%2라는 결과가 0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홀수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A 값이 12 짝수 값이라고 한다면 A%2는 0이 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 명제 0은 0과 동일하다라는 명제 3이기 때문에 수를 값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원리를 반복문 중간에 넣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먼저 1부터 출발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A라는 변수에다가 1이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Y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A가 5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A는 5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을 세우고 A 값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게 되면 A는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을 때 5는 5보다 작다라는 명제는 거짓이기 때문에 반복을 중단을 하게 되겠죠. 일단 그냥 먼저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었던 while문 그 코드를 그대로 먼저 작성을 하고 거기서 조금씩 변형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1부터 4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입력받은 숫자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받은 숫자도 포함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A는 5보다 작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명제를 사용해줘야 다음과 같이 이 입력받은 숫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반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반복 횟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비교하는 대상 값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이 값을 3이라고 한다면 3번 반복을 하고 7이라고 한다면 7번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풋 함수를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해당 값을 이렇게 cn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대입을 해주면 좀 깔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작성을 하시고 5를 입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1부터 5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모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짝수만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프린트문이 동작돼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어떤 조건?
짝수만 출력할 수 있는 조건. 근데 저희가 짝수만 출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어떤 조건식을 걸 수 있다? a%e가 0과 동일한지에 대한 조건식을 걸 수 있다. 여기다가 저희가 그러면 조건식을 걸기 위해서 if라고 하고 이렇게 해당 코드 블럭을 한번 탭해 줌으로써 if 문 안에 있는 코드 블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온다? 해당 조건식이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a%e는 0과 동일하다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16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짝수만 16까지 쭉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해당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인미 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란에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로 28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2, 4, 6, 8, 11 해다가 26까지 순서대로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했을 때 이렇게 정답으로 잘 출력된 채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8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52분이 됐으니까 9시 53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앞에 있는 군대를 없애주시면 와일드라고 근데 극한 비어쓰기가 극한 비어쓰기가 되면 얘가 사실 그것도 그 구글이 그 군대를 잡힐 그리고 아까는 얘도 포함해서 그 비어쓰기가 돼 있어요. 얘도 같이 그 반복이 됐던 지금 제가 군대를 지우라고 해서 지웠더니 이 반복문을 내서 빠르게 돼서 제가 그 반복문이 탈출해서 해서 얘가 수동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봐서 이런 그건 이제 그 와일드 시스템이 끝난다라는 의미로 얘가 이제 이 와일드 수동이랑 와일드 했을 때 그 저희가 반복하고자 하는 코드만 좀 컴퓨터로 대화하고자 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그 다음 저희가 메커니즘을 써놨고 반복하고자 하는 코드들을 테이블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제공하는 건데 그 방법이라고 했는데 인수관계는 저희가 아무리 숫자를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인수관계 선정하는 숫자들이 그 값을 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입력을 한다는 뭐 횟수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나중에 갖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좀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